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신화. 사랑에 빠져 결혼에까지 이르는 까닭은 아마도 그 경험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 때문일 것이다. 이 환상은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널리 퍼진 신화로 인해 우리 문화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러한 신화는 우리가 어릴 적 즐겨 듣던 동화에 근거하고 있는데, 동화 속에서 왕자와 공주는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결국 낭만적인 사랑의 신화가 얘기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에게는 정해진 짝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화는 한 남자에게는 단지 한 여자, 한 여자에게는 단지 한 남자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운명으로 이미 결정돼 있음을 암시한다. 이미 정해진 사람을 만날 때면 그와 사랑에 빠짐으로써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사람을 만났으며 우리의 만남은 완벽하기 때문에 영원히 언제까지나 서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완벽한 합일과 조화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만족하지 못하거니와 서로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마찰이 생겨나고 사랑이라는 마력에서 빠져나온다. 그제야 운명의 별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뿐인 완벽한 짝을 만나지 못했으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탄하게 된다. 우리가 한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참되고 진실된 사랑도 아니었으며 언제까지나 불행하게 살던가 이혼하든가 외에는 이런 상황을 수습할 만한 아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위대한 신화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상징하고 구현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신화의 경우 그것은 끔찍한 거짓말이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는 행위에 그럴듯한 타당성을 부여하고 독려하여 결국 결혼에 빠지게 함으로써 인류의 존속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필요한 거짓말인 것 같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이러한 신화가 엄청난 혼돈과 고통을 낳는 현실을 보며 거의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울지 않을 수 없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비현실적인 신화와 자기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이것은 에너지의 낭비일 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다. A 부인은 죄책감으로 인해 어리석을이 많지 남편에게 자신을 예속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할 때 나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척 했죠. 그를 속였으니 남편에게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그에게 빚을 졌으니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어야 해요. B씨는 이렇게 한탄한다. C양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가 결혼했더라면 정말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푹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된 D 부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몹시 우울해졌다며 치료를 받으러 갔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갖고 있어요. 수개월 뒤 그 부인은 자신이 남편과의 사랑에서 깨어났으며 그렇다고 그것이 엄청난 실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 씨도 역시 결혼한 지 2년이 되었다. 저녁이면 머리가 몹시 아파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신경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믿지 못했다. 내 가정생활은 원만하고 나는 아내를 결혼하던 그날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아내는 내가 지금까지 바라온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두통은 사라졌다. 아내는 내 월급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늘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귀찮게 해서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러고 난 후 그는 낭비벽에 대해서 아내에게 따질 수 있었다.
사랑에 도취해서 깨어난 F 부부는 그러한 사실을 서로 인정한 후 두 사람 모두 참사랑의 대상을 찾아 심하게 바람을 피우고는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사실 인정이 결혼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시작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달콤한 신혼이 끝났다고 인정했을 때조차, 다시 말해 더 이상 낭만적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 관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조차 그들은 여전히 신화에 집착하고 신화에 맞춰서 살려고 했다. 사랑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진정한 의지를 갖고 마치 아직도 사랑에 빠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다시 낭만적인 사랑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 부부는 함께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부부 집단 치료 시간에 들어와서 같이 자리를 잡고 앉아 서로를 위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잘못을 변호해주고 나머지 집단 구성원 앞에서 연합전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들은 이러한 단결이 자기들의 결혼 생활이 비교적 건전한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했고 결혼 생활의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대개의 부부에게는 어느 시점이 되면 주로 빠른 시일 내에 지나치게 결혼을 의식하고 너무 부부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건설적으로 문제를 다루려면 우선 서로 심리적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어떤 때에는 그들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둥그렇게 앉은 집단 안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앉도록 자리를 지정해주기도 한다. 서로를 방어하고 변화하는 행동은 삼가도록 요청할 때도 있다. 거듭 반복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메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도록 놔두세요, 존. 존도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요, 메리. 존도 충분히 강하거든요. 결국 치료를 계속 받는다면 부부는 자신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서로의 개성을 지닌 별개의 개체임을 인정하며 이런 기반 위에서만이 성숙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고 참 사랑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